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래도 봄은 오는 것 같습니다. 창밖에 아주 이제 해도 길어져서 지금 오후 6시가 다 돼 갑니다만은 아직 환하고 오늘 하늘이 아주 푸르렀습니다. 좋았습니다.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자전거 좀 탔고요. 오늘 아침도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자전거 타기에는 그저 그만이니 계절이 돌아와서 그다음 추웠습니다. 이번 겨울은 특히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아주 길로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기에는 여간 번거롭지 않아서 한동안 못 탔습니다. 근데 모처럼 타니까 아주 다리가 뻐근하고 속력도 잘 안 나고 오늘 청와대에서 여야 간에 영수회담을 하려고 되어 있다가 결렬됐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여전히 이제 여야 간에 쟁점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은 심식을 갖고 공식 출범이 되었습니다만 25일부터 정부는 아직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총리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내각 인원들은 여전히 이명박 정부의 내각이고요. 그래서 차관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회의도 하고 경제 관련된 차관들도 모이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차관들도 정무직 이명박 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단순히 의사전달을 하는 그런 통로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식 강요들은 아직 구성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은 비교적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조직 개편은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미래부를 새로 만든다. 그 다음에 경제부 총리를 신설한다. 그 다음에 통상이력을 외교에서 떼내어서 지경부, 산업부로 합친다. 그래서 통상산업부 체제가 된다. 그런 정도였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행정부로 바뀌어서 안전이 좀 강조가 된다. 내셔널 시큐리티 문제가 좀 강조가 된다. 경찰 기능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 해양수산부가 새로 설치된다. 이런 정도의 변화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 미래부의 기능을 둘러싸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미래부, 어떻든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은 박근혜 정부의 출범 당시부터 미리 약속이 되었던 것들이고, 박근혜 정부가 미리 정부 조직 개편안은 어느 정도 대선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공개가 되고 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끝까지 딴지를 걸고 있고 그게 이제 청문회하고 맞물려서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민주당은 미래부는 빼고 정부 조직 개편 다른 건 우리 통과시켜 주겠다는 것인데 사실 넌센스죠. 박근혜 정부가 핵심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미래부인데 미래부를 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중청적인 어떤 논의 초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정부가 생각하는 미래부가 효율적으로 잘 돌아갈 거냐 하는 이제 고전적인 정부 개편에 대한 여러 가지 논평의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미래부의 케이블을 비롯한 IPTV, 예를 들어서 케이블 방송, 이런 것을 미래부로 넘기는 안에 찬성할 수 없다. 종편도 지금 현재의 방통위에 남겨야 된다 하는 이제 주장이죠. 그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종편을 미래부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지금과 같은 형태로 방통위의 소관사항으로 보도 채널은 전부 보도가 있는 기능은 전부 방통위로 남기는 것이 옳으냐 하는 이제 몇 가지 논란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미래부가 그 자체로 기능을 잘 할 거냐. 둘째는 미래부의 방송 통신 관련 소관사항으로 IPTV하고 종편도 같이 넘길 거냐. 아니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달려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쪽의 계획은 방통위가 지금은 방송통신 전체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산업적 측면을 갖는 IPTV하고 종편 같은 것들은 미래부로 넘기고 보도 관련된 이제 규제 기능, 방송통신위원회의 원천적인 기능인 보도에 대한 심의 또 보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규제 사항 이런 것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남긴다 하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인데 민주당은 그것도 다 방통위로 다 남겨라. 종편 IPTV도 방통위로 다 남겨놔라 하는 것이 이제 주장입니다. 말하자면 기능별로 봐서 보도에 대한 규제 기능은 방통위로 남기고 산업적 기능은 전부 미래부로 넘긴다는 계획인 반면에 보도 기능하고 산업적 기능은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다 방통위에 넘겨라는 것입니다.
그 이제 두 번째 쟁점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쟁점이 이제 지금 미래부의 신설을 비롯한 정부 조직 개편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여야 합의 불발의 사유이죠.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제대로 정규제 TV에서 나갈 때쯤 되면 이제 박근혜 신임 대통령의 여러 가지 뭐 담화를 한다 그럽니다.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담화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아마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겠다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을 이제 전략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의 사실은 이 주장은 이제 종편에 어떻게 보면 모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잘못되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저는 종편에 대해서는 아주 못마땅하게 보는데요. 우선 이제 종편이라는 게 그야말로 기존에 공중파들이 장악하고 있던 종합편성 채널의 사실상 말하자면 담합체제죠. 그 KBS, MBC, SBS가 오랜 기간 동안 그 담합체제였고, 그 종합편성 채널의 담합 구조를 깨고 종합편성 채널도 다원화한다고 하는 이제 이유로 종편이 되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사업자는 조중동에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 종편 매체가 주어진 것이. 말하자면 언론이다 이렇게 보고 조중동에 주어졌던 것이죠. 만일에 처음부터 종편은 사업적 측면을 갖는 거다 이렇게 봤더라면 아마 꼭 조중동에 주어졌을 이유는 없죠. 그 처음부터 이제 사실은 약간의 원죄가 있는 겁니다. 그 보도적 측면이 있다. 말하자면 이념적 측면이 있다. 뭐 보수냐 진보냐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념적 측면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조중동에만 준 것이다라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고,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 민주당으로 하여금 좀 억지 주장을 하게 하는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사실 보도는 보도 그대로 떼내가지고 그래서 방통위원회하고 미래부의 독임제 장관제도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갈등적 상황이 존재하거나 민주적 가버넌스가 필요한 그런 일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방통위, 금융위, 공정위 이런 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래서 대개 위원회라는 것은 준사법적인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징벌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제도하고 이 독임제 행정부, 예를 들어 장관들하고 위원장하고 뭐가 다르냐고 할 때, 장관은 독임제라 그래서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라 그럽니다. 말하자면 원래부터 굉장히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거나 이념에 따라 다를 수 있거나 사회 전체의 어떤 민주적 가버넌스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위원회라고 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통해서 가버넌스를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그 방통위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정부가 지명을 하고, 여당에서 1명을 지명을 하고, 야당에서 2명의 방통위원을 지명해서 총 5명의 방통위원으로 그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방통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해서 징벌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융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을 물리는 등 징벌 기능이 있죠. 이런 이제 징벌 기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위원회 제도로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과연 종편이나 IPTV 관련한 산업적 측면까지 위원회로 해야 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건 독임제 행정기구로 갖다 놓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종편이나 또는 일부 그 케이블에도 보도 채널이 있죠. 뭐 YTN이라든지 뉴스와이라든지 이런 보도 기능이나 또는 보도 기능이 아니라 하더라도 방송 내용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나오는데 과도한 노출을 한다, 또는 뭐 말하자면 프로그램에 있어서 말도 아닌 어떤 뭐 사회해악적인 프로그램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하면 되는 거죠. 지금 하는 대로.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방송의 내용적 측면에 컨텐츠에 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금처럼 통제를 하고 규제하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산업적 측면, 예를 들어서 통신을 어떻게 한다, 뭐 그게 뭐 인터넷과 어떻게 뭐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또는 통신사, 통신화 방송이 어떻게 연결이 된다, 뭐 이런 차원에 있어서는 미래부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형식의 측면, 산업의 측면과 그 산업이 다루는 내용의 컨텐츠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사회적 가치 판단의 문제는 방통위로 간다. 그 가치 판단의 문제는 합의제 행정구역에 맡기는 것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가버넌스에 맞다고 본다면 그런 측면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안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종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면서 민주당이 끝까지 고집을 비루는 이유는 뭐냐? 오히려 민주당이 이 방송 문제에 대해서 과도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나 또는 마치 공중파 방송은 자기들 편이고 종편도 방통위 산하에 갖다 놓음으로써 뭔가 손을 좀 봐주겠다. 이런 의도를, 정치적 의도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습니다. 물론 논평은 제 자유니까요. 근데 실제로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MBC가 그동안에 사실은 노영방송이라고 할 정도로 과도하게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세다는 것도 사실이었고, MBC 출신 중에 신경민, 정동영, 박영선 등등등등 해서 MBC 출신의 MBC가 소위 대중적 인사들을 뉴스나 보도 기능을 통해서 키워내고 그 인사들이 대부분 민주당의 주요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BC하고 민주당하고 아무런 내적인 연관관계는 없을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MBC는 좀 소위 진보의 어떤 행동대 또는 선동대가 아닌가라는 일부의 이제 극단적인 그런 지적들도 있죠. 또 광우병 같은 경우에 보면 분명히 굉장히 강력한 내심의 정치적 동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삿대히 제작했다. 사실과 다른 또는 너무나 과장된 보도를 함으로써 광우병 촛불 시위를 선동을 했다고 하는 이제 비판을 이때까지 받아왔던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너무 그동안에 소위 방송의 어떤 일종의 좌편향적 방송으로부터 너무 엔조이 해왔던 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종편 문제에도 어프로치하고 있는 거다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새로운 방송이라 그래서 마침 오늘 발기인 총회를 했다고 그래요. 새로운 방송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으로 언론혁명을 집평을 열겠다. 새로운 방송을 내면서 새로운 방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방송 이름이 새로운 방송인 것 같지는 않고 여기 있군요. 새로운 방송 준비 1호입니다. 2월 8일 날 나온 건데 발행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가칭인 것 같습니다. 준비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주요 인사들이 몇몇이 참여한다고 되어 있고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 새로운 방송에 대해서 조금 준비한다는 1호 방송 국민TV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게 낙곰수를 하던 사람들이 모였나요? 그런가요? 김용민만 참여했다. 낙곰수는 아니고 김용민만 참여했다 이런 것 같습니다. 2월 24일 일요일 오후 5시에 서울시 중로 신청사 8정 서울특별시청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에서 발기인 대회를 갖습니다. 서울시는 아무에게나 이런 장소를 잘 빌려주나요? 미디어 협동조합, 요즘 박은순 씨가 협동조합 만든다고 굉장히 열심히 더니 아마 첫 작품이 바로 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여기 있는 사진이 이 요셉 괴벨스 사진입니다. 독일 나치 정부의 소위 여론조작의 아주 괴수였던 소위 미디어 여론조작의 화신이고 현대적인 미디어 여론조작 이론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 괴벨스입니다. 근데 이 괴벨스가 했다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 글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끊임없이 반복하면 네모가 원이라고 믿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괴벨스의 말이다. 지금 여기 써놓은 대로 제가 읽어보는 겁니다. 그는 언론을 장악해 대중을 선동한 최초의 전략가로 통한다. 히틀러를 신격하기 위한 거짓말은 신문과 라디오를 통해 끊임없이 되풀이됐다. 거짓말은 뭐 어쩌고 또 있다. 내게 단 하나의 문장만 주면 누구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누가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했다면 그러면 너는 조국은 사랑하지 않고 가족만 사랑한다는 것인가 하고 말할 것이다.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피해 굶주리고 복수의 목말은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증오를 활용해야 된다. 괴벨스는 라디오에 주목했다. 어쩌고. 그는 히틀러의 뒤를 따라 가족과 함께 자살한다. 이 말은 유언처럼 전성된다. 우리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정치인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길 것이다. 아니면 가장 악랄한 범죄자로 땡땡땡 역사의 평가는 후자 아니었을까. 재밌는 건 그 다음 문제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이 새로운 방송을 준비하는 우리는 이 말입니다. 괴벨스 이론을 혹독하게 공부했다. 이후로 5년은 복습의 기간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 미디어가 도구가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신장하는 이유로 건너나야 한다. 미디어 협동조합의 할 일이다. 그래서 괴벨스 얘기를 한참 하고 우리는 5년 동안 괴벨스 이론을 혹독하게 공부했다. 앞으로 5년은 복습 기간이 되는 것 아닌가. 근데 또 우려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괴벨스를 따라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욕할까봐. 근데 결국 취진적선 괴벨스처럼 해보겠다는 겁니다. 거짓말도 되풀이하면 진실이 된다.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에는 믿게 된다. 마치 광우병 방송처럼. 말하자면 민주당의 외곽이죠. 민주당의 우군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만드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이 민주당의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일각에서 이런 어떤 방송 이론에 도취되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부의 방송에 대한 방송산업, 통신산업의 결합되어 있는 IPTV하고 케이블의 여러 가지 그 통제를 산업적 지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또는 규제 방법이나 여러 가지 어떤 미디어에 대한 정책 자체를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이 박근혜의 방송 장악 음모다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 공중파라고 하는 거는, 공중파의 전파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케이블이나 IPTV는 사적 재산입니다. 완전히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영향력이 크고 국민의 재산, 국가의 재산인 공중파에 대해서는 방통위원회가 규제하고 나머지 사적 재화인 케이블, 종편을 포함해서 IPTV 같은 것은 미래부로 넘긴다고 하는 게 차라리 일리가 있죠. 그 두 가지 전파의 원천 또는 방송 송출의 원천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사적 재화고 하나는 공공 재화죠. 국가의 재산입니다. 전파는 빌려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BC, KBS 다 빌려 쓰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방통위는 예를 들어서 5인이 합의제 행정局으로 해서 정부가 2명, 여당이 1명, 민주당, 야당이 2명 해서 이제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에서 규제하는 범위는 방송 보도 내용에 관한 컨텐츠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념적 편향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다. 물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조선 동아중앙이라고 하는, 중앙은 요즘은 오히려 동아도 그렇고 중앙도 그렇고 거의 좌편향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만은 최근에는 조선일보도 굉장히 좌편향 보도가 많습니다. 근데 자본주의 4.0 캠페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근데 어떻든 이제 민주당이 볼 때는 자기들 편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파적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조중동도 요즘 굉장히 좌편향적 경제 보도가 많습니다. 근데 뭐 차치하고 어떻든 조중동에 종편을 주었다는 것 때문에, 그럼 종편을 한겨레도 주고, 한겨레는 뭐 돈을 못 모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돈을 모으지 못했죠. 그 자본금을 충족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못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든 결과적으로 조중동에만 종편이 가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시비가 생겼고, 그것을 방송장악 음모다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소위 아래와 위를 분리하는 것, 지금 열차 같은 것도 철로와 위에 운영하는 것은 분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또 분리해서 가자는 것이 지금 소위 그 철도 개혁의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또 자동차를 생산하는 회사하고 도로교통법하고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하고 도로교통법과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방송 같은 경우에도 방송의 그 말하자면 어떤 수단적 측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송 송출된 내용의 측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에 관해서는 보도 내용이라든지 또는 뭐 편향성이라든지 또는 뭐 19금이냐 아니냐는 이런 문제는 방통위가 그대로 하고, 산업적 측면은 미래보로가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런 측면은 아까 그 여러 가지 보도 측면 말고도 박근혜 정부를 어떻든 딴지를 좀 걸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나온다고 합니다만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민주당으로서는 그 정도 했으면 물러서는 것도 정치적 도의 중에 하나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식은 밥이 되든 뭐 젖은 밥이 되건 마른 밥이 되건 찰밥이 되건 햅쌀밥이 되건 보리밥이 되건 밥을 짓겠다고 국민들로부터 야 요리를 해라 하고 말하자면 주방을 맡겼으면 일단 요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정책이 뭐 잘못되었다, 뭐 잘 안 되었다, 뭐 잘못됐으면 고치자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것인데, 주방장을 선정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가 경영의 주방장을 만들어 놓고, 야 칼을 쓰지 마라, 뭐 칼은 이런 칼만 써라, 요리 뭐 재료는 된장찌개만 하는 요리를 주고 김치찌개를 만들어 내봐라, 이런 식은 곤란하죠. 그 주방장이 일단 어떤 요리를 하든 간에 주방장에게 일단 선정해서 맡겼으면 그 주방장이 대강 이런 요리를 하겠습니다 하고 대강 메뉴를 정해서 국민들로부터 그래 네가 해봐라 하고 맡았으면 일단 맡겨보는 것이 옳습니다. 초장부터 이렇게 김 빼고 무슨 촛불 시위처럼 완전히 초장부터 길을 꺾어 놓겠다, 초장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겠다, 이런 식으로 미래부의 보도기능이라는 걸 가지고 어린애들 장난하듯이 이런 식으로 정부 자체를 출범을 시키지 않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썩 도의적인, 정치 도의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자꾸 그런 식으로 가면 오히려 다 잃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더군다나 괴벨스 얘기를 내걸고 방송을 만들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눈지 모르겠어요. 정말 참 걱정도 되고 특이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협동조합으로 지금 만들고, 박은순 서울시장이 얼마나 지원하는지 모르지만 박은순 서울시장이 요즘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난리를 벌이고 있거든요. 또 발기대 장소도 서울 신청사 에서 한다는데, 신청사 8층 다목적 홀은 그렇게 잘 아무데나 빌려주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한번 다음에 정규제 TV 오프라인 행사할 때 신청사 8층 미디어 다목적 홀에서 한번 해볼까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는 맥주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맥주를 한잔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